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컴퓨터와 소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인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자바는 정확히 무엇이고, 자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둘째, 자바란 무엇인가를 탐구합니다. 자바의 정의와 역사, 주요 특징, 자바만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자바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유명한 자바 기반 어플리케이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간단한 예시 코드로 자바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바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정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프로그래밍 예시를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프로그래밍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그 뒤에서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혹시 컴퓨터가 0과 1로만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를 바이너리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이 컴퓨터에게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봐도 컴퓨터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해주죠.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가 컴파일러를 거쳐 기계어로 변환된 후 컴퓨터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컴퓨터는 우리가 내린 명령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서 프로그래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일상에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스마트폰 앱에서 날씨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 중앙은 웹브라우저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장면, 오른쪽은 스마트 홈 기기입니다. 각각의 장면에서 우리가 내리는 명령이 처리되어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거나 기기가 제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앱, 웹브라우저, 스마트 홈 기기 모두 우리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자바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강점과 약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후 자바로 만들 수 있는 것들과 유명한 자바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바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 1995년에 처음 등장한 자바는 한번 코드를 작성하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식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Write once, run anywhere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하죠. 자바는 원래 가전제품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후 웹 개발, 모바일 앱, 서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주요 언어로 사용되며 그 입지를 더욱 넓혔습니다. 자바의 발전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기업에서 중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바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바는 마치 만능 제주꾼 같은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만능 제주꾼 자바가 가진 특별한 능력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식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기기에서든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자바의 강력한 무기죠. 덕분에 자바는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입니다. 자바는 메모리 관리나 보안 문제에서 다른 언어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개발하다 보면 자칫 이건 괜찮겠지 하는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자바는 그런 걸 미리 방지해주는 기능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자바의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체란 프로그래밍에서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개념을 코드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자동차, 책 같은 개념을 객체로 표현할 수 있죠. 지향이란 말 그대로 어떤 목표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객체 지향은 객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객체 지향이란 여러 개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바는 프로그램을 마치 블록 쌓듯이 재사용 가능한 코드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객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조립되어 더 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스레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짱구가 여러 마리 강아지를 한 번에 산책시키듯 자바도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시청하실 텐데요. 유튜브를 켤 때 메인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에도 다른 탭이나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멀티스레딩 덕분에 로딩 중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의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쯤 되면 자바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 언어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는 자바의 강점과 약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자바의 강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안정성과 확장성에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이식성이 좋아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바는 비교적 무거운 언어라서 가벼운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속도와 성능에 민감하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언어들에 비해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자바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여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바로 만들어졌죠. 특히 은행 앱이나 메신저 같은 앱들이 자바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자바는 대규모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널리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금융 시스템의 백엔드가 자바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에도 자바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자바는 모바일 앱, 웹 어플리케이션,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일상 속에서 자바가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로 만들어진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앱들도 자바로 만들어진 앱이 많습니다. 자바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대규모 스트리밍 서비스도 자바로 개발된 부분이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제공하기 위해 자바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자바로 만들어진 예입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자바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바는 모바일 앱, 웹 서비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바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자바 프로그래밍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한 이미지와 예시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시로 헬로 월드 프로그램 소개와 코드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로 월드라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바의 기본 구조와 코드를 이해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문구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 이미지 빨간 밑줄 친 곳을 보시면 system.out.println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콘솔의 결과를 출력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명령문이라고도 합니다. 자바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콘솔을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의 코드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바 코드는 크게 클래스, 메서드,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1, 2, 3번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클래스입니다.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로 자바에서는 모든 코드를 클래스 안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은 메서드입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메서드이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명령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명령어가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아직 코드 구조까지 이해하기란 어려우니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바가 어떻게 활용될까요? 기업에서의 자바 사용 방식, 개발 프로세스와 팀워크, 자바 개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자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매우 적합한 언어로 많은 기업들이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자바는 안정성과 확장성 덕분에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은행 시스템에서는 자바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보안이 중요한 부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자바의 안전한 메모리 관리 기능과 멀티스레딩 덕분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기업의 내부 관리 시스템에서도 자바가 많이 사용됩니다. 대량의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자바의 확장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자바는 다양한 산업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며 많은 기업들이 자바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친숙한 기업들이죠.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주요 언어로 자바를 사용하는데요.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관련 앱이나 서비스들이 자바로 개발됩니다. 네이버는 웹 서비스,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바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고 안정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자바를 활용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금융 서비스에서도 자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금융권 기업들이 자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개발 프로세스와 팀워크에 대해 알아보죠. 개발 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팀워크인데요. 개발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명이 협업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구체화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개발자가 각자 맡은 부분을 작업하고 버전 관리로 코드 충돌을 방지하며 협업합니다. 그 후 테스트 단계에서 버그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테스트 담당자 등 다양한 역할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이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개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바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 자바를 이용해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후 테스트를 통해 오류를 찾아 수정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죠. 소프트웨어가 배포된 후에는 유지 보수를 담당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바가 어떤 언어인지, 어디에서 사용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좀 잡히셨을 텐데요. 자바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만큼 배워두면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유용한 언어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